안녕하세요. 시포스 조치킨입니다. 오늘도 질문과 함께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운동 후 단백질만 섭취하면 안 되나요? 운동이 끝나고 나면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함께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바나나라든지 챙겨 다니면서 먹고 이후에 프로틴 파우더를 함께 드시면 효과적이겠죠. 탄수화물을 같이 드셔야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완전 생초보 여자 운동 프로그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 처음 한다고 하시면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웨이트를 할 때는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을 나눠서 하는데 보통 여자분들은 하체 운동의 비중을 높이는 경우가 많죠. 스쿼트라든지 레그 프레스, 다리 운동을 해주고 이후에 등 운동 하나, 가슴 운동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이나 러닝머신,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을 연소시키면 효과적입니다. 허벅지 안쪽 내전근 덤벨로 할 수 있는 운동 좀 가르쳐 주세요. 허벅지 안쪽 내전근이라고 하면 이 안쪽에 붙어 있는 허벅지 근육을 얘기하는데 내전근의 기능은 다리를 모으는 동작입니다. 그러면 스쿼트 동작을 할 때 와이드 스쿼트로 발 보폭을 넓게 잡고 덤벨을 하나만 아래로 잡는 거죠. 그리고 와이드 스쿼트 동작을 하면 내전근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질문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제 대답이 길어지기 때문에. 천국의 계단, 무릎 통증. 계단을 타실 때 무릎에 만약에 통증이 생긴다면 아마 앞꿈치에 힘이 많이 가고 있을 거예요. 앞꿈치에 힘이 가게 되면 종아리하고 무릎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뒤꿈치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무릎보다는 허벅지하고 고관절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를 목표로 계단을 타는 경우가 많은데 계단을 타실 때 앞꿈치가 아니라 뒤꿈치 쪽에 힘을 실어서 한번 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무릎 통증이 줄어들 겁니다. 자, 다음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하다가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 스쿼트를 하다가 무릎에 통증이 생긴 경우와 비슷한 것 같은데 무릎에 통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무릎을 전방으로 많이 내미는 경우입니다. 이 스플릿 스쿼트를 할 때 앞발 무릎을 앞으로 많이 내민 건 아닌지 무릎 위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내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가슴 운동 시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슴 운동을 할 때 그립을 좁게 잡으면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C포스로 설명할 수 있는데 좁게 잡게 되면 팔꿈치의 각이 많이 좁아지게 되죠. 좁아진 각은 우선적으로 펴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삼두근에 펼쳐지는 근육인 삼두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립을 조금 더 넓게 잡고 하시면 삼두근보다는 가슴에 힘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높이를 어떻게 설정하고 해야 하나요? 데드의 높이를 설정할 때는 본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동 범위를 길게 쓸 수 있다 그러면 바닥에다가 놓을 정도로 완전히 낮게 놓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고중량일수록 아마 가동 범위를 길게 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를 길게 할 때는 중량을 좀 가볍게 쓰고 가동 범위를 좀 짧게 할 때는 좀 더 고중량을 다룰 수 있겠죠. 연습부터 해야겠다라고 하면 무릎 정도 높이에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스쿼트를 할 때 무게가 거의 70kg만 돼도 허리가 뻐근합니다. 80kg를 성공한 이후에는 허리가 뻐근해서 못하겠습니다. 자, 스쿼트를 할 때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경우는 상체가 숙여지는 경우입니다. 상체가 숙여지는 경우는 언제냐? 엉덩이가 뒤로 빠질 때입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쿼트 동작을 할 때 엉덩이를 뒤로 빼게 되면 상체는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게 되면 상체가 숙여지면서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엉덩이를 뒤로 과하게 빼지 말고 상체를 좀 더 세운 상태에서 허리에 힘을 주고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벨 스쿼트를 할 때 목뼈에 통증이 있고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자, 바벨 스쿼트는 견착의 위치가 중요한데 우리가 바벨 스쿼트에 견착을 할 때 목에다가 절대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목 뒤를 만져보면 볼록한 뼈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7번 경추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볼록한 뼈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1번 흉추입니다. 이 바벨을 견착할 때는 절대로 경추 위에다, 목 위에다 걸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승모근 위에 걸친다고 생각하고 견착을 한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스쿼트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바벨이 목 위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 목이 아프거나 어지럼증이 있을 거예요.
유산소 운동 시간대 좀 알려주세요.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인 시간대는 딱 3번 있죠, 하루에. 아침에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직후,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 에너지를 고갈시켜 놓고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 연소에 효과적이죠. 그리고 취침 전,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취침 전에 자기 전에 1시간 정도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돈다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효과적입니다. 팔굽혀 펴기를 해도 가슴 근육이 안 생기는 이유. 팔굽혀 펴기 동작을 할 때 날개뼈를 접으면서 가슴을 내밀고 날개뼈를 접는 느낌으로 내려가셔야 가슴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려가는 동작에서 날개뼈를 펼쳐놓은 상태에서 어깨에만 힘을 주고 내려가게 되면 가슴보다는 전면 어깨와 삼두근에 힘이 아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경우에는 가슴에 발달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벤치프레스 느는 법을 알려주세요. 벤치프레스만 해서는 잘 되지 않을 거고 체스트 프레스 머신을 같이 하시길 추천합니다. 보통 헬스장에 가면 체스트 프레스, 가슴 운동 머신이 있죠. 그 운동 머신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미는 힘 자체를 발달시켜 놓고 벤치프레스에서는 협력근을 개입해서 균형을 잡고 미는 그 자세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이, 같이 하시는 것이 좀 더 벤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몇 가지 질문만 더 받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운동, 숄더 프레스 동작에서 어깨에 통증이 있습니다. 자, 어깨 숄더 프레스 동작에서 팔꿈치가 뒤로 빠지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죠. 뒤로 빠지게 되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밀면 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어깨의 견봉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서 밀 때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넣고 가슴을 내민 상태에서 수직으로 밀면 통증이 없을 것입니다. 좌우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자, 우선 우리 신체의 균형이라고 하면, 대칭이라고 하면 좌우의 균형, 그리고 앞, 뒤의 균형, 그리고 상하의 균형,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미적으로 봤을 때 시각적인 이 균형의 차이인지 아니면 기능적인 차이인지를 우선 판단하셔야 하는데, 옷을 벗고 거울을 보고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PT를 받는다든지 전문가에게 도움을 얻어서 기능적으로 동작이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있겠죠. 우선 어떤 불균형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자, 라잉 레그 컬에서 무릎에 통증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라인 컬에서 무릎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패드 위에 무릎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이 무릎의 슬개골이라는 뼈는 좌우로 이렇게 만져보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릎이 패드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슬개골이 짓눌려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릎을 패드 밖에다가 딱 걸친 상태에서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레그레이즈 복근 운동을 하면 허리가 아픕니다. 자, 레그레이즈 동작을 할 때 요추를 바닥에 강하게 붙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셔야 합니다. 요추, 허리를 바닥에 제대로 붙이지 않고 동작을 하게 되면 아마 다리를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에서 허리가 뜰 거예요. 그렇게 되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다가 허리를 강하게 붙인 상태에서 다리를 너무 많이 내리지 말고 45도 정도만, 절반 정도만 내리고 동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헥스쿼트를 할 때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자극이 더 많이 옵니다. 만약에 안쪽을 타겟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발 보폭을 약간 넓게 잡으면 됩니다. 발을 넓게 잡게 되면 내전근, 허벅지 안쪽에 자극을 줄 수 있죠. 발을 좁게 놓게 되면 내전근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전면 그리고 측면으로 힘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뻘킹 팁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뻘킹에 관한 팁은 시포스 카페에 많이 올려놓았으니까 그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웨이트랑 유산소 시간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은 1시간 내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짧게 끝낸다면 한 50분, 좀 더 길게 한다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2-3시간을 하기는 힘들 거고 1시간씩 나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산소 운동의 특징은 최소로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최소로 30분은 해야 우리 몸에서 유산소성 대사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은 뭐 10분, 20분 이렇게 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최소한 30분 이상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봤고, 제가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질문 받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시포스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